지금은 고통 구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높은 확률로 앞으로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좋은 가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장기로만 가져가시면 이때가 정말 좋은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먼저 늘어나고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있다. 지금도 또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 85K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3월 18일 오후 12시 16분입니다. 네, 요새 비트코인 흐름이 괜찮죠? 이게 비트코인 현물 ETF거든요. 최근 추세를 보면 거의 2주일 가까이 계속해서 순 흐름이 플러스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되긴 했는데 일봉으로 봤을 때도 8일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거든요. 계속해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다. 이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죠. 일봉 차트인데 일봉으로 보셔도 8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뭐 이거는 좋은 신호죠. 시그널 자체는 좋은 신호고 여기 좀 단단했던 뭐 저항선이라고 할까요? 여기 두 번이나 74K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어저께 76K까지 올라갔었죠. 네, 이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게 바닥을 찍고 이제 앞으로 상승만 할 거다 이렇게까지 보기는 아직은 쉽지 않습니다. 아직은 약세장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뭐 바닥 부근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이버에다가 고래동 공부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카페에 나오거든요. 일단 좀 의견이 좀 분분해요. 하락 의견이라고 할까요? 아직은 침체장이다. 이 의견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윌리 우라는 온체인 분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차트 분석합니다. 차티스트이기도 하고 윌리 우의 의견입니다. 두 개 포스팅을 제가 올려봤거든요. 지금 현재는 주식시장에서 빅스 지수라고 하는데 변동성 지수입니다. 이건 변동성이 크다, 낮다를 판단하는 거예요.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는 상관없습니다. 최근에 유가 때문에 완전 요동쳤죠. 미국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다가 크게 빠졌다가 또 크게 올랐다 막 이러니까 빅스 지수가 되게 높았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는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빅스 지수가 안정화되면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살아난다. 이게 저는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을 보면 지금 오히려 가격이 좀 빠지고 있죠. 전쟁이 났는데 금 가격이 빠진다. 이 얘기는 이란의 그런 지정학적 이슈를 그렇게 크게 여기진 않는 것 같아요. 전쟁이 터지고 나서 물론 금값이 단기적으로 크게 뛰어오르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보셨겠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반대죠. 전쟁이 터질랑 말랑 하다가 터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때부터는 계속해서 뭐 오히려 상승 추세에 있거든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고 뭐 하메네이 사망하고 그 이후로 오히려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거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은 바닥에 도달한 건 아니다. 이 부분이 좀 키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윌리 우는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수 있지만 아직 찐 바닥은 아니야.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트랩이라고 있는데 불트랩이 어떤 거냐면 요즘에 불트랩 이야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불트랩도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트랩이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 한 두 번 정도 불트랩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가 2022년에 하락장 모습인데 여기 보면 진짜 막 오를 것 같잖아요. 여기도 상세히 보시면 지금이랑 상황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와, 저는 이때하고 지금하고 느낌이 좀 비슷해서 저도 물론 긍정적으로 보곤 있지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 저항선이 명백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살짝 높이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떨어졌거든요. 이때 루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루나 사태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진짜 무시무시하게 빠졌어요. 이게 뭐 곡선만 봐도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게 사실 불트랩이거든요. 불이 좀 상승장을 말하는 걸 불마켓이라고 하는데 불마켓으로 가는 척 하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막 빼는 거죠. 진짜 정신없이 뺍니다. 이게 불트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불트랩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불트랩이 형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한 번 더 크게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거로 든 게 현재는 현물 매수가 좀 너무 많아져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선물 시장, 단기 매수자들이 주도하는 시장이다. 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솔직히 저는 뭐 그걸 잘 못 느끼겠어요. 그렇다고 보기에는 지금 매수세가 사실 너무 큽니다. 윌리 우라는 분이 얘기한 게 다 맞을 순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모니터링 꽤 꾸준히 했는데 그 의견이 틀릴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꽤 흐름이 괜찮거든요. 이건 현물 ETF잖아요. 선물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매수된 이 모든 자금들은 전부 다 비트코인 매수에 바로 쓰이거든요. 현물 매수가 없다? 충분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요새 이 스트래티지의 행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트위터에서 이런 내용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런 의견을 낸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현재 STRC 통해서 자금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오늘 이 수치를 보고 너무 많이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어제 그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발인이어서 최근에 좀 데이터를 못 봤었고 오늘 아침에 방송하면서 봤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해요. 솔직히 지난주에 18,000개 매수한 거 보고도 우와, 이거 말도 안 되게 많네. 설마 이게 계속될까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무려 22,000개를 매수했습니다. 2주 동안 4만 개 매수했어요. 4만 개 넘게. 4만 개? 예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마운트곡스 사건이 일어나면서 2024년입니다. 마운트곡스 그 상환이 독일 매도 물량과 겹쳤어요. 그때 독일에서 매도한 물량이 한 4만 개 정도 됩니다. 거의 한 5만 개 되는데 4만 7천 개? 요 정도 독일 정부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근데 스트래티지에서 2주일 동안 4만 개를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정말 숫자만 봐도 어마무시합니다. 이거랑 플러스 현물 ETF 쪽에서도 계속 매수를 최근에 한 2주 동안 한 거를 보셨죠. 이게 양봉이 8일 연속으로 나왔잖아요. 저는 이 스트래티지의 매수량과 ETF 매수량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발 호재죠. 미국에서 현물을 계속 매수를 해주니까 가격이 지금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것 같아요. 올해 아직 3개월도 안 됐잖아요. 아직 1, 4분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무려 매수한 물량이 요때 보세요. 연말에 67만 2천 개였거든요. 지금 76만 1천 개입니다. 거의 3개월도 안 됐는데 9만 개 매집을 했어요. 이렇게 앞으로 더 매집을 한다면 단순히 계산을 해서 한 27만 개 이상 매수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이 추세로 매수를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무튼 27만 개를 추가하면 100만 개가 넘어요. 이 추세로 매수를 하면 올해 안에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넘게 갖게 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이슈이지 않나요? 하지만 제가 좀 불안한 요소는 이제까지는 스트래티지에서 되게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해 왔습니다. 이게 약간 좀 전환사채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쿠폰에 그러니까 뭐 이자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이게 전환사채라고 보시면 돼요. 컨버트 써진 건 일반주,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사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8년부터 2032년까지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얘네들을 아주 저리로 아주 낮은 비용으로 조달했어요. 평균적으로 1%도 안 되는 비용으로 조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거든요. 너무 좋은 거다. 야, 이런 사업 모델이 있으면 나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는데 최근에 매수한 자금은 대부분이 STRC입니다. 거의 100%로 봐도 돼요. STRC 통해서 매수를 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디바이던드가 무려 그러니까 배당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배당금이 11.5%까지 올라갔거든요. 11.5%의 자금을 조달해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 물론 저는 비트코인 연간 상승률이 11.5%보다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배당금이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이변이 없는 한은 계속 줘야겠죠. 만약에 이거 지급을 안 하면 앞으로 STRC의 주가는 폭락할 것이고 그리고 더 유입되는 자금이 없을 거라서 이거는 꾸준히 계속 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이게 9%에서 출발해서 계속
배당금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안에 12%까지는 도달할 것 같아요. 그거 이상은 설마 안 주겠죠. 네, 한 12%까지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서 1억을 조달하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야 됩니다. 이게 또 월배당 상품이거든요. 1억 빌려서 매달 100만 원씩. 그럼 단순 산술로 했을 때 1년 동안 12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죠. 이걸로 무지막지한 자금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뭐 단순하게 생각해 볼게요. 2주 동안 4만 개 매수했으니까 일주일에 평균 한 2만 개씩 매수를 하는 거죠. 일주일에 대략 2조 원입니다. 2조 원을 일주일에 조달했다는 뜻은 한 달에 한 200억 정도 이거를 이자를, 그러니까 배당금을 줘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것도 매달.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2조 원, 그 다음 주에 또 2조 원 하면은 또 한 달에 200억씩 추가가 되죠. 그럼 이게 합쳐지면 400억이죠.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줘야 되는 배당금이 뭐 몇천억 되겠죠. 그래서 스트레티지가 저번에 현금 갖고 있는 게 한 3조 정도 마련을 해서 이 정도면 3년치 현금은 미리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안전해졌습니다. 3년 안에는 오르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3조로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3조가 있어봤자 이 속도로 가면 1년치나 될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현금을 조금 더 마련해 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스트래티지가 저는 스트래티지 주주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도 매수하고 있지만 스트래티지가 저는 STRC 발행을 이제 끝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발행 안 하고 이거 통한 자금 조달을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한 76만 개 비트코인 이 정도 모았으면 충분히 많이 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세일러 성격상 이렇게 안 할 거거든요. 아마도 수십조 돈을 더 넣어서 100만 개는 일단 모을 것 같고요. 100만 개를 모은다고 해도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00만 개 모으고 나면 또 한 200만 개 모으려고 하겠죠. 이게 비트코인이 스트래티지 덕분에 오른 것도 있지만 스트래티지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면 이게 좀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제 바람으로는 세일러가 그만 모았으면 좋겠어요. 모으더라도 좀 속도를 좀 천천히 이렇게 높은 이자를 주는, 높은 배당금을 주는 STRC 발행은 이제 중단하고 얘네 발행은 끝내고 새로운 거를 또 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식적인 거 한 4%에서 한 6% 정도 되는 상식적인 우선주 발행해서 매수하는 건 뭐 괜찮은데 12%까지 올린다고 치면 이거는 되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오히려 시한폭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걱정스러워요. 네,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이게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하면 이게 좀 큰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튼 윌리우는 현재는 불트랩을 만들고 있다. 앞으로는 빠질 수 있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의견은 지금은 좀 바닥권이다 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일부러 부정적인 거 먼저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불런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빨간색 된 데만 놓고 보면 늘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거든요. 여기를 봐도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도 지금 피를 되게 많이 흘리고 있죠. 지금은 고통 구간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높은 확률로 한 92% 확률, 이 정도면 뭐 매수하는 게 정말 좋은 자리라는 뜻이죠. 높은 확률로 앞으로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승장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매수를 계속 매일같이 하고 있겠죠. 제가 방금 전에 MRI 게시판에도 올렸는데 저 매일같이 사고 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제 게시글은 많이 올리지 못하지만 심지어 뭐 상중에도 계속 매일같이 매수하고 있고요. 안 빼먹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달리기도 매일 하고 독서도 매일 하고 사토시도 매일 모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1, 2년 반복하면 앞으로 좀 부자가 안 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스위스 블록이라는 여기 온체인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트위터한테 갖고 왔는데 보시면 진짜 뭐 스위스파지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리스크가 0을 향해 가고 있다. 제가 봐도 네, 매우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빨간 선, 이게 뭐랄까요? 가장 피를 많이 흘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100이거든요. 지금 100에 도달해 있어요. 이미 도달을 해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거의 뭐 0이라는 소리거든요.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뭐 이게 좀 떨어지긴 했는데 하여튼 여러모로 상당히 좀 안전한 구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주 저위험 구간이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가격이 높을 때 사려고 많이 합니다. 뭐 저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니까 2023년부터 고래동 공부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2023년부터 2024년 요럴 때는 오히려 유입이 적었어요. 멤버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24년 말부터 25년 초에 이때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때 1억을 훌쩍 넘었죠. 뭐 10만 달러 넘고 한 1억 5천, 1억 6천, 1억 7천 막 요렇게 될 때 더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어요. 오히려 더 많이 들어와야 되고 더 열심히 투자해야 될 때는 뭐 이럴 때거든요. 별로 안 좋았을 때. 2022년, 23년 이럴 때 투자하면 훨씬 좋았겠죠. 근데 대부분이 높은 가격일 때 투자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구력이 좀 되셨다면 비트코인 투자한 지 뭐 한 1년 내지는 한 2, 3년 되셨다면 대부분은 뭐 요럴 때나 요럴 때 많이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 언제 들어오셨든 간에 지금은 좋은 가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시면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장기로만 가져가시면 이때가 정말 좋은 시기였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매수하기에 되게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구력이 쌓이다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좀 두려움, 이게 가격이 빠졌을 때 이때는 살 때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진짜 저위험 구간이니까 시드를 좀 남겨놓긴 해야겠지만 열심히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단점은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 현금이 별로 없죠. 근데 현금은 다들 없습니다. 한국 주식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에 물려 있거나 뭐 다 대부분 그런 상태이지 않을까요? 다 비슷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려 있는 게 좋은 자산에 물리는 건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기왕 물려야 된다면 좋은 자산에 물려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미래가 있거든요. 좋지 않은 자산에 물려 있다면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죠.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좀 논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뭐 이게 애널리스트가 여러 사람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긴 한데 크립토 퀀트의 분석이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요런 구간 지나면 큰 폭의 상승이 나오는 거를 역사적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요 파란 선이 이거는 자기네들이 좀 만든 지표인 것 같아요. IFP 시그널이라는 요런 지표인데 이게 뭐 어떻게 구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파란 선을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 파란 선의 추세로 봤을 때 이게 아래로 내려갔을 때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때가 좀 많았다는 거죠.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때 가격이 낮으면서 요 파란 선도 IFP라는 뭐 요거 같아요. 인터 익스체인지 플로우 펄스. 그러니까 뭐 거래소 간에 서로 이동하는 물량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물량 자체가 되게 좀 적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이동이 없고 그냥 고정된 상태라고 할까요? 요게 좀 매우 낮은 숫자가 나오면서 가격도 이렇게 눌리면 그 뒤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다. 네,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려있는 상태니까 앞으로는 올라가려나? 이런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의견이 많다. 요즘에 온체인 분석가들 이야기를 보면은 지금 바닥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 뭐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고래동금 카페에 되게 많이 올려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다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네, 현재는 좀 그렇거든요. 이걸 보셔도 알겠지만 지금 현재 베어 익스트림의 거의 한 67%에 도달해 있습니다. 역사적인 고점 구간이에요. 여기가 67.7% 구간이거든요. 이게 빨간색이 베어마켓 익스트림을 나타내는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최고치죠. 지금 현재 거의 최고치입니다. 여기 살짝 넘어간 거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거의 뭐 사상 최고치 근처에 속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보라색 점이 베어마켓의
강하게 들어서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엄청난 베어마켓이죠. 누가 봐도 지금은 좀 심각한 베어마켓이죠.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봤을 때 가장 힘든 시기고 머지않아 큰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윌리우가 말했듯이 불트랩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불트랩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2년도 차트인데 지금이 뭐 여기일 것 같진 않아요. 이만큼을 또 떨어지면 비트코인 남은 게 없습니다. 네. 그래도 시기가 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더 안정화된다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의 불트랩은 한 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나 여기 정도의 불트랩이 나온다고 해도 요 정도가 아닐까 싶거든요. 여기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약간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상승 채널을 그리다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여기가 지금으로 따지면 한 60K 정도 되는 거죠. 네, 여기가 그러면 만약에 큰 폭으로 불트랩을 만들고 나서 한 번 더 빠지면 그래봤자 한 60K 근처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뭐 모르죠. 뭐 누군가 얘기하는 뭐 3만 달러, 4만 달러 뭐 이런 게 올지도 모르는데 뭐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게 올지 안 올지도 알 수 없고 살 수 있을 때 사면 되는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그게 다 좋은 가격들이더라고요. 분할 매수 꾸준히 하면 되니까 떨어지면 뭐 수량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지금은 뭐 요럴 때나 요럴 때처럼 네, 불트랩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해서 못 사는 분들을 생각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가격이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 여기는 한 126K 됐습니다. 여기가 한 80K 되는 것 같고요. 여기가 한 60K. 지난 차트에 대입해보면 요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오르막이 완만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찐 바닥은 아니죠. 60K가. 하지만 그거를 뭐 얼마나 더 경신을 합니까? 뭐 얼마 안 떨어지잖아요. 요 정도는 우리 버틸 수 있지 않습니까?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여기는 매수로 대응하는 게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00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바이 사이드에 있어야 이게 무섭지가 않거든요. 계속 바이사이드에서 매수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끝나겠죠. 뭐 계속 하락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뭐 한 10년 동안 빠지기만 할 수는 없죠. 어찌됐든 앞으로 1년 후에는 저는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언제가 찐 바닥일진 모르겠지만 한 300일 정도 꾸준히 매수를 하다 보면 이게 언젠가는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고 언제 이렇게 올랐나 하는 순간에 또 최고점 돌파하고 2억 도달하고 뭐 또 시간이 지나면 뭐 3억 5억 이렇게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만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자산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금도 요즘에는 되게 다들 좋은 자산이라고 말을 그렇게 하지만 금 투자해서 돈 버는 게 사실 되게 쉽지 않은 시장이었어요.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2000년도 코로나 때 우리 기억 다 나시죠? 이때 2000년 요때가 코로나 때문에 가격이 빠진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1500달러 됐거든요. 여기까지 한 30%밖에 안 올랐습니다. 이때 다른 주식들은 몇 배씩 올랐거든요. 근데 금은 꼴랑 30% 올랐어요. 그마저도 한 2년 동안 꾸준히 빠졌습니다. 30% 올랐다가 그냥 바로 또 제자리가 된 거죠. 요게 2022년, 뭐 23년, 뭐 요때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좋은 시기에 잘 매수를 해도 횡보가 되게 길었죠. 한 2024년까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여기가 2024년 말이거든요. 정말 조금밖에 안 올랐습니다. 계속해서 횡보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2025년부터 작년부터입니다. 작년부터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금으로 돈 버신 분들은 돈 벌어야 돼요. 이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분들이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코스닥, 코스피 지금도 많이 오르고 있죠. 보시면 진짜 코스피로 돈 번 사람들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드라마죠. 동학개미 운동 그 기억하실 텐데 요때가 코로나 때거든요. 이때도 엄청 많이 빠졌어요. 정말 힘들 때인데 요때 매수를 해서 잘 사서 2021년 초까지 상승이 컸어요. 근데 이게 정말 코스피의 아픔인데 그리고 나서 무려 한 5년 동안을 횡보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냥 횡보한 것도 아니고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횡보를 했어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낸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얻어가는 거거든요. 이분들 수익 얻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엉덩이 붙이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셨던 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원래 알트코인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비트코인은 계속 투자했어요. 근데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안 했던 적은 없습니다. 비중은 계속 바뀌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알트 비중이 꽤 높았어요. 그래서 이때 알트를 좀 많이 날려먹고 그 이후에는 이제 약세장이 왔구나. 비트코인만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 비트코인을 정말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 뒤에 큰 상승의 열매를 갖게 된 거죠. 덕분에 제 금융 자산도 많이 늘어날 수 있었고, 지금 저는 기회가 한 번 또 왔다고 생각해요. 요때 열심히 모은 분들이 나중에 금융 자산의 큰 상승을 맛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금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코스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지금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좀 애매하다는 거죠. 지금이 뭐 언젠진 모르겠지만 2025년도 어딘가께는 되는 것 같아요. 금이나 코스피가 얼마큼 더 오를지 모르겠지만 하락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지금은 비트코인 매수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미국 주식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이런 큰 하락이 나와서 매수하기 좋은 때가 올 거예요. 그런 때 모아서 한 뭐 2, 3년에서 5년, 10년 장기 투자 계속 하시면 좀 길게 보고 부자가 안 되기가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많은 글들 올려드렸는데 뭐 제가 요약을 해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비슷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네, 사실상 글로벌 유동성이 먼저 늘어나고 비트코인이 따라가고 있다. 요 내러티브는 예전부터 되게 많았죠. 라울 팔 아저씨가 이야기한 이후로 이게 거의 정례화되고 있는데 지금도 또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한 85K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뭐 요런 의견들이 되게 많습니다. 피터 브렌트도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85K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뭐 제가 봤을 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상승한다고 해서 이제 찐 상승의 시작이냐 그거를 알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참고로 현재 121선은 81,000달러거든요. 여기서 한 10% 정도 더 올라가면 121선 위에 올라가게 되는데 121선 위에 잘 안착하게 되면 그 뒤로는 좀 상승장을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하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게 투자할 때 훨씬 유리하거든요. 멘탈 깨질 일이 없으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계속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